해당 영상은 개인적인 의견일 뿐 참고만 부탁드립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차트는 나스닥 선물 차트입니다. 장 시작 전 나스닥 선물을 보면 정말 무섭습니다. 저번주 금요일 3.5% 하락했지만 반등도 없이 3% 가까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아직 본장이 시작되진 않았지만 이 기세라면 본장에서도 그리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번 주에는 6월 14일과 6월 15일에 FOMC가 있습니다. 이번 FOMC에는 0.5% 인상이 확실하나 현재 중요한 것은 앞으로의 금리입니다. 페드워치를 보시면 시장이 생각하는 빅스텝, 즉 0.5% 인상은 7월에 끝나는 게 아닌 9월과 11월에도 있습니다. 빅스텝을 연속으로 5번이나 하는 것이죠. 이러니 현재 시장이 계속 하락하는 겁니다. 미래 악재를 현재 선반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반영하고 나면 금리 인상도 시장을 하락시킬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저번 주에 발표된 CPI, 고유가 행진, 커지는 경기 침체 우려 등 악재밖에 보이지 않는 시장입니다. 계속해서 헤드앤숄더를 보여주면서 시장이 하락하고 있기에 주식을 얼마 하지 않으신 분들이나 오래 하신 분들이나 모두 힘든 시장입니다. 그렇다면 경기 침체를 잘 맞추는 10년물과 2년물 금리차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에가 2년물 금리차로 보시면 최근 역전됐으나 다시 아래를 향해 내려가고 있습니다. 아래는 10년물과 3개월물 금리차 차트로 최근 파월이나 분석가들이 더 중요하게 봐야 한다고 보는 지표입니다. 이 지표는 2019년과 달리 이번에는 역전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의 경기 침체는 이 두 지표가 동시에 역전됐는데 지금은 역전되지 않았기에 경기 침체가 아직 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분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여러 지표들이나 자료들을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멘탈과 우리가 분석한 기업의 가치입니다. 왜 그럴까요? 멘탈과 기업의 가치는 이런 하락장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고 자산을 불릴 수 있는 원동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테슬라, 엔비디아 등 빅테크들은 어떻게 이렇게 높은 시총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그냥 쉽게 달성했을까요? 아닙니다. 수많은 경기 침체와 금리 인상, 악재, 심지어 상장 폐지 위기까지 겪으면서 지금 전 세계를 대표하는 빅테크 기업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안정적인 매출이 나오고 어떤 분야에서는 독점적인 위치까지 올라갔습니다. 이런 기업들한테 현재 인플레이션이나 금리 인상이 과연 큰 위기일까요? 객관적으로 봐보겠습니다. 여러 분석가들이 생각하는 빅테크들의 매출과 EPS는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계속 상승합니다. 물론 실적 발표를 보시면 알겠지만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수는 있습니다. 100을 벌 수 있는데 90을 벌던가 80을 벌 수 있겠죠. 하지만 50이나 40을 벌 정도로 많이 떨어질까요? 아닙니다. 이번에 90을 벌었다면 다음 분기에 100을 벌고 그 다음 분기는 110을 버는 등 계속해서 성장해 나갈 것입니다. 잠깐 주춤할 수 있겠지만 그게 그 기업의 가치를 하락시키는 이유가 아니라는 소리입니다. 경기 침체가 왔다고 가정해봅시다. 경기 침체가 왔다고 아이폰을 안 쓰실 건가요? 애플의 새로운 제품이 나오면 안 사실 건가요? 물론 2개 살 거를 1개로 줄일 수 있겠지만 언제든 마음속 버킷리스트로 가지고 계실 겁니다. 애플의 미래 매출인 거죠. 마소의 엑셀이나 파워포인트를 안 쓸까요?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회사가 존재하는 한 마소의 프로그램을 안 쓰는 회사는 없습니다. 경기 침체가 오면 유튜브를 안 보실 건가요? 경기 침체가 오면 생산이 줄어들 수 있지만 점점 쌓이는 데이터를 관리하기 위해 데이터 센터는 더욱 추가될 것이며 계속해서 차량과 반도체 제품들을 생산할 것입니다. 지금 차량 대기만 해도 인기 있는 제품이 기본 1년 이상입니다. 언젠가 반도체 대란도 해결되고 경기 침체가 해결된다면 그동안 받지 못한 매출을 한 번에 받으면서 더 큰 상승을 할 수 있는 게 빅테크 기업이라 생각합니다. 하이먼 미न्스키 모델 다들 아시죠? 지금까지 역사는 이 모델이 계속해서 반복됐습니다.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바로 왼쪽 위에 보이는 수익률입니다. 6600% 넘게 성장했습니다. 지금 우리의 투자는 당장의 계좌 잔고보다 몇 년 뒤, 몇십 년 뒤의 잔고를 생각해야 합니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공포장에서 결국 버티지 못하고 매도하며 다시 주가가 전고점을 뚫으려고 할 때 매수하는 분들이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 같은 행동을 반복하는 사람들은 아주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사람들이 주식으로 돈을 잃고 못 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개인들은 기관들만큼 정보도 부족하고 돈도 없지만 우리가 그들과 가지고 있는 똑같은 무기가 있습니다. 바로 시간입니다. 우리는 시간이라는 최고의 투자 자산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투자 자산을 제대로 쓰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기다리지 못하고 손절하거나 계속 저점을 보다가 결국 사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지금 공포를 느끼고 있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최고의 투자 자산인 시간을 투자하고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과거와 다르다. 그렇게 말하는 뉴스나 분석가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하락장을 지나고 나면 결국 과거와 비슷한 패턴을 보여줬고 사람이나 주식이나 과거의 행동을 따라하는 경향이 있기에 우리는 과거를 보면서 분석하는 것입니다. 물론 자세히 보면 세세한 건 다를 수 있지만 큰 틀에서는 어떤 악재 속에서도 시장은 과거와 똑같이 움직였습니다. 즉, 지금까지 우상향했다는 점이죠. 블랙먼데이, 전쟁, IT 버블이나 악재가 터질 때마다 지금은 과거와 다르다라는 뉴스가 나왔고 공포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흘러 지금 이 자리에서 그 악재들을 보면 시장은 같은 패턴을 보여줬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겨우 몇 달 보유하려고 주식을 사신 분은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같은 상황에서 너무 가까이 보면서 스트레스를 받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5년, 10년 이상 투자할 마음으로 투자하신 분들이 대부분일 텐데 고작 6개월 만에 그 결심을 접으실 건가요? 우리가 투자한 빅테크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더 연구하면서 기술력을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잉여연금을 가지고 좋은 주식에 투자했다면 이런 하락장을 버틸 수 있지만 레버리지 상품이나 아직 매출이 없는 주식들을 많이 보유하고 계신다면 이런 하락장을 버티는 것은 너무나 힘듭니다. 이런 하락장에 매수해도 안정적이면서 마음 편한 주식을 사시는 게 우리가 이 하락장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가만히 앉아서 시간을 투자하면 됩니다. 오늘 나스닥이 본장에 전저점을 깨더라도 제가 흔들리지 않는 이유들입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절대 투자 추천 영상이 아닌 개인적인 의견이니 참고만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제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